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자. 예. 이제 어디까지 읽었나? 인터루킨 6. 자,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비타민 B12와 엽산, 그러니까 B6가 되겠네요. 그리고 엽산은 비타민 9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먹어라. 인터루킨 6 염증 반응 예측 지표. 인터루킨 6는 간에서 C 반응성 단백질이 생산되도록 자극하는 물질이다.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일종으로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전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식은 기도가 붓고 수축되면서 발생하므로 염증 유발 물질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영향을 주는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미국 아이오와주 교회 지역 65세 이상 건강연구에서는 건강한 노인의 인터루킨 6와 C 반응성 단백질 농도가 높은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률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입증되었다. 입증이 되었다. 인터루킨 6는 전구체의 농도가 먼저 높아지기 때문에 C 반응성 단백질보다도 염증 반응을 예측하는 지표 물질로서의 능력이 훨씬 더 우수하다. 염증과 그로 인한 심장 건강이 염려된다면 의사에게 인터루킨 6 검사를 요청해 보라. 관상동맥 칼슘 측정 검사는 칼슘은 아주 중요한 성분이지만 뼈와 치아에 머무르는 경우에만 그렇다. 뼈와 치아에 머무르는 경우에만 그렇다. 그러니까 혈중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칼슘이 절대 존재하지 말아야 할 부위가 있다면 바로 관상동맥이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향후 심장발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인자이다. 관상동맥의 칼슘량이 많을수록 심장발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10에서 15년 더 일찍 석회화가 진행이 된다. 남성의 경우 55세 이상, 여성은 65세 이상이면 자각 증상이 없어도 석회화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심장 전문의 스티븐 실리는 서구식 식생활의 과도한 칼슘 함량은 동맥질환의 주요 원인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실리 박사는 혈관 플라크의 구성 성분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최대 3% 차지하는 데 반해 칼슘은 50%까지 차지한다고 밝혔다. 심장 전문의 아서 에거스터는 사우스비치 다이어트로 유명하지만 그가 관상동맥 석회화 여부를 확인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에거스틴 검사를 개발한 당사자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검사에서 점수가 10점 미만인 사람은 석회화가 최소 수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며 11점에서 99점 사이인 사람은 중증도 100점에서 400점 사이는 석회화 진행 증가, 400 이상인 사람은 과도한 석회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에거스틴 검사에서 점수가 400점을 넘은 사람은 우회술, 스텐트, 삽입술, 혈관 확장술 등 관상동맥 처치술을 받거나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널리 입증되어 있다. 에거스틴 검사 점수가 1000점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심장발작이나 심장사 발가 발생할 확률이 20%로 평가된다. 70세 이상인 환자 중에서 석회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에거스턴 검사 점수가 400점 이상인 사람도 사망 확률이 높다.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가 마련한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관련 지침은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0년 위험도가 중간 수준인 사람, 즉 향후 10년 이내에 심장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10에서 20%인 사람은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담겨 있으며 이는 필자들도 동의하는 사항이다. 심장을 살리는 음식, 망치는 음식. 이번에는 심장 건강을 최상으로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소개한다. 다행히도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많지 않으니 해당되는 음식은 이제부터라도 먹지 않도록 노력하자. 영양학적으로 아무 이점도 없고 심장이 좋지 않은 이런 음식을 갖다 버리고 식당에서 치워야 한다. 망치는 음식은 설탕이다. 설탕. 이쪽에서 내내 설명했지만 당은 지방보다도 심장에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안 좋은 성분이다. 설탕. 심장 살리기 탄산음료를 먹지 말자. 탄산음료는 갖다 버려야 할 음식 중에서 가장 나쁜 음식이다. 과일 주스도 탄산음료보다도 아주 조금 더 나을 뿐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 에너지 음료도 크게 다를 바 없으며 무설탕 제품에는 설탕 대신에 화학 성분이 들어있다. 케이크, 사탕, 페스트리, 도넛 등 영양가가 없고 열량만 높은 음식들에도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 망치는 음식, 가공된 탄수화물. 가공된 탄수화물에는 포장된 형태로 판매되는 탄수화물 음식이 거의 다 포함된다. 시를 파스타, 빵, 즉석 밥 등이다. 대부분 혈당 지수가 높고 혈당을 아주 빠른 속도로 크게 상승시킨다. 이런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2010년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가장 많은 여성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여성에 비해서 관상동맥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았으며 특히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심장질환 발생 위험과 훨씬 더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같은 연구에서 남성에서는 이와 같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필자들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실시된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이 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하버드 의과대학,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진도 밝혔듯이 단시간에 소화 흡수되는 탄수화물 저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심장질환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 다른 연구에서 건강한 여성 244명을 대상으로 식단을 조사하여 혈당 지수와 혈중 C 반응성 단백질의 연관성을 평가했다. 앞서 논의했듯이 혈중 C 반응성 단백질은 염증 반응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의 섭취와 혈중 C 반응성 단백질 사이에는 강력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 이 정도면 아주 완곡하게 설명한 셈이다. 콘프레이크는 훌륭한 아침 식사. 노. 이스라엘 텔아비브 세들러 의대의 마이클 섹터가 세바학 센터 심장연구소 뇌분비학 연구소의 합동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보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이 어떻게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연구진은 참가자를 4그룹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콘프레이크 가장 나쁜 것들이다. 감자튀김, 흰빵 등등. 섭취한 식품의 당 부하 지수가 가장 높은 여성들은 가장 낮은 여성들에 비해서 혈중 C 반응성 단백질의 농도가 거의 2배나 높았다. 필자들은 통곡물 제품이 가공된 탄수화물이 가진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시중에 판매되는 통곡물 제품은 대부분 실제 통곡물의 함량이 그리 높지 않다. 두 번째는 통곡물도 가공된 곡물만큼 혈당을 상승시킨다. 세 번째, 통곡물에도 글루텐이 들어있다. 이 성분은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이 섭취할 경우에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리하면 제대로 된 통곡물 제품이 가공된
탄수화물 제품보다는 낫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라벨에 밀가루 대신에 통밀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다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심장 살리기, 가공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자.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동시에 채소, 당분 함량이 적은 과일 등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자. 베이글과 오렌지 주스 대신에 달걀, 채소, 과일 몇 조각을 먹자. 디저트로 딸기로 과실을 먹어보면 어떨까? 외식할 때 누가 빵을 건네면 됐습니다 라고 말하자. 망치는 음식 트랜스 지방. 2006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트랜스 지방 HDL 수치를 낮추면서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한다. 이것은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CIA로도 불리는 공액 리놀렌산은 CLA는 트랜스 지방이지만 반추 동물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예외가 된다. 그런 건데요. 제조업체의 트랜스 지방 무함유 사기극이 있다. 미국 정부가 식품의 영양 성분표에 트랜스 지방 표시를 의무화하자 대형 식품업계들이 로비에 나섰다. 제조업체가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고도 제품 포장에는 트랜스 지방 무함유라고 합법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법적인 틈새를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되는 일일까?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제품 포장 앞면에 큼지막하게 적인 트랜스 지방 무함유 문구도 무시하고 대신에 성분표를 꼼꼼히 읽자. 성분표에서 트랜스 지방이 없는 것 같이 말하지만 심장 살리기 위해서는 패스트푸드는 이제 그만 먹자. 망치는 음식 가공육이다. 가공육은 염증 반응이 세부적으로 심장질환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 뭐 핫도그, 소시지, 베이컨 등등 화학 보존 첨가한 식욕이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색류 이런 것들. 자, 망치는 음식 과도한 오메가6 지방, 식물성 여지, 옥수수, 카놀라요, 대두요 등 이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체를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은 어떤 것이냐? 챙겨 먹기. 야생 알래스카 연어를 먹자.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것을 먹자. 그리고 챙겨 먹을 것은 딸기류 과실이다. 딸기류 과실은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천연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 당 함량도 매우 낮다. 블루베리, 프로스틸벤이라는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에 플라크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산화된 콜레스테롤로 인한 손상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라즈베리와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산화된 LDL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성분이다. 또한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 모든 딸기류 과실에는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챙겨먹기 체리. 체리와 체리 주스는 통풍의 통증을 막아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이 관절염 치료제는 바이옥스나 세레벡스라 같은 유명한 관절염 치료제가 보내는 통증과 염증 신호를 차단하고 염증과 무관한 신호만 남겨두는 원리로 효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이옥스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으로 밝혀져서 판매가 중단이 되어졌다. 안토시아닌은 이런 약물이 발생시키는 부작용은 전혀 없으면서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는 물질이다. 체리와 라즈베리는 순수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이다. 한 연구에서 체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의 COX 저해 효과가 소염제의 주성분인 이부프로펜, 나프로렉센과 비등하다고 밝혔다. 체리와 라즈베리. 연구자는 안토시아닌을 자주 섭취하면 통증과 염증이 완화되며 심장 발작과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실천하기는 체리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하도록 하자. 이렇군요. 통증, 염증을 줄여주는 이 일에 체리.
챙겨먹기. 목초먹인 소에서 얻은 소고기, 쇠고기, 필자들이 육식 반대라는 데는 아니지만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된 식육에는 아주 강력히 반대한다. 불행히도 우리가 접하는 식육은 대부분 공장식 가축 사육장에서 기른 동물들이다. 그래서 목초를 먹인 동물에서 얻은 고기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로 먹이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 함량도 매우 높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챙겨먹기. 채소와 및 몇 가지 과일은 엄격한 채식이든 황제 다이어트를 하든 어떤 식단을 택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채소를 더 많이 먹는 편이 좋다. 자,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챙겨먹기. 견과류. 하루에 사과 하나만 먹어도 의사를 만날 일이 없다고들 하지만은 견과류 한 움큼으로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견과류를 일상적으로 챙겨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 발작이 찾아오거나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낮다. 재림교회 건강연구, 아이오와 주 연구 건강연구, 또 간호사 건강연구, 의사의 건강연구 등등 케어 연구 등 5건의 대규모 연구에서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발작이나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30에서 50%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다. 그렇군요. 자, 챙겨먹기. 콩류. 진실 하나. 섬유질은 몸에 좋다.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질환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의 발생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진실 둘은 우리는 섬유질을 충분히 먹지 않는다. 건강에 관련해서 단체 대부분은 섬유질을 하루에 25에서 30g 섭취하려고 권장한다. 미국인의 평균 섬유질 섭취량은 11g이다. 진실 셋. 콩류는 섬유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 콩류. 그래서 콩류를 많이 먹자. 콩류는 섬유질 함량이 높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장에 좋은 식품이지만 그 밖에도 수많은 장점이 있다. 미국 농무부가 항산화 활성을 기준으로 식품 순위를 매긴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식품 전체를 통틀어서 팥의 항산화 활성이 1회 섭취량 기준 가장 우수하다. 이 순위에서 상위 4개 식품이 모두 콩류이다. 여기는 팥, 붉은 강낭콩, 핀토콩이 포함된다. 콩류는 엽산 함량도 높은데 특히 팥, 렌틸콩, 동부콩, 강낭콩에 많다. 염증을 일으키는 심장질환의 위험요소 호모시스테인을 줄여주는 핵심 성분이 바로 엽산이다. 엽산. 이렇게 콩류에서 그런 것이 많다. 챙겨먹기.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의 식물성 화학성분 코코아 플라보놀이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다크 초콜릿을 플라보놀 함량이 높은 코코아를 혈압을 낮춘다. 초콜릿과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건강에 이로운 성분은 코코아에 들어있으므로 코코아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선택해야 한다. 편의점에서 아무 초코바나 구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화이트 초콜릿과 밀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놀이 거의 들어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크 초콜릿을 골라야 한다. 요즘 판매되는 다크 초콜릿 제품은 대부분 코코아 함량을 프로 단위로 제시한다. 함량이 최소 60% 이상인 제품을 고르자. 코코아 함량이 높을수록 단맛은 덜하고 씁쓸하다. 다크 초콜릿은 너무 달지 않아서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정한 양인 정사각형 모양 한두 개 정도만 먹어도 포만감이 든다. 챙겨먹기. 강황. 강황은 카레를 노랗게 만드는 향신료다. 아유르베다 커큐민은 염증 방지 효과가 더불어서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챙겨먹기. 석류 주스. 최근 유행하는 건강식품 중에서 떠들썩한 광고에 부끄럽지 않은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석류 주스다. 이스라엘 하이파 소재 테크니온 공대 연구진은 석류 주스를 장기간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석류 주스. 유념해야 할 상황은 혼합 주스와 주스 혼합물을 피해야 한다. 챙겨먹기. 적포도주. 프랑스인이 고지방 식품을 즐겨 먹고도 건강한 것은
그렇다. 레스베라트롤 1등 공신은 그렇다. 강력한 항산화를 지닌 레스베라트롤은 유해한 물질의 공격으로부터 건강한 세포를 지킨다. 자, 이렇게 유념할 사항은 알코올의 악영향인데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적포도주를 일부러 마실 필요는 없다. 자신이 알코올과 안 맞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챙기몇개 녹차는 물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는 차이다. 건강에 가장 이로운 음료이기도 하다. 차이는 폴리페놀로 알려진 건강을 지키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녹차는 에피갈로카테킨 칼레이트라는 성분이 항암 활성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녹차는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대부분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필자들은 혈액 응고를 유발해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 물질인 피브리노겐 수치를 녹차가 낮춘다는 사실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피브리노겐 염증, 뇌졸중을 일으키는 녹차에서 그것을 낮춘다. 녹차가 도움이 된다. 건강에 관한 언론 기사에서 녹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홍차, 우롱차, 백차, 마테차와 같은 다른 차들도 훌륭한 효과를 보인다. 마테차. 보스턴 의대의 조셉 비타 박사는 남성 66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홍차 4컵 또는 위약 4컵을 마시도록 했다. 이후에 연구진은 홍차를 마시면 뇌졸중이나 심장발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혈관의 기능 이상 문제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홍차를 딱 한 잔 마셔도 2시간이 지나면 혈관 기능 개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챙김있게 올리브유. 올리브는 주중회식 식단이라고 알려진 식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이다. 주중회식 식단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생선, 과일, 채소, 견과류, 포도주, 올리브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중회식 식단과 심장 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셀 수 없이 많이 진행되었고 대부분 심장과 뇌 건강에 매우 좋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또 올리브유를 듬뿍 사용하고 견과류, 아보카도와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도 많은 식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의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적포도주와 녹차처럼 올리브유에도 염증 방지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올리브유가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업적인 식품업체들은 올리브유가 누리는 인기에 편성해버리고 온갖 모방 제품과 저질 제품을 들고 시장에 뛰어든다. 이러한 제품 올리브유라는 라벨을 달고 있지만 고도로 가공되고 정제되어서 효과가 의문스럽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올리브를 나무통에 담아서 맨발로 직접 으깨어 만드는 올리브유와 거의 흡사하다. 가열 과정 없이 온수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되며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올리브를 기계로 수확한 후에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가공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섬세한 성분들이 파괴된다.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공장에서 실시되는 세척 공장에서 씻겨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으로 바꾸자. 챙김없게 마늘을 먹자. 마늘은 이제 널리 알려진 치료제이다. 1200편이 넘는 약학 연구들로 밝혀진 마늘의 효능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치질을 줄이고 혈액 응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불어서 고혈압을 방지하고 항산화,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다. 위약, 대조근이 포함된 무작위 이중 맹금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죠. 알리신은 항혈소판 효과도 있다. 항혈소판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방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장발작, 뇌졸중 대부분은 혈관에서 혈액이 자연적으로 엉기면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중요한 효과인지 알 수가 있다. 마늘의 항응고 작용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심장 질환을 이기는 꿈의 식단
폴리밀, 네덜란드에서 폴리밀이라는 게 있네요. 폴리밀은 어떤 음식으로 구성되었을까? 포도주, 생선, 아몬드, 마늘, 과일, 채소, 다크 초콜릿이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음식이 있다는 거죠. 심장질환.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식생활, 운동, 영양 보충제를 예방할 수 있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심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울음과 웃음 또 감정을 치유하는 이런 것이 심장 근육의 긴장을 풀어서 도움이 된다. 접촉치료, 마사지 등등도 좋고 놀기 어떤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알 것은 우리가 안 좋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잘못된 LDL 입자 크기 뭐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은 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자 이 말인데요. 콜레스테롤의 억울함을 낱낱이 풀어주는 해명서.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스타틴계의 잘못된 그것을 다 밝혔고 책을 이렇게 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